31공 중계석 참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대선 이래저래 이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구 반대편 서울 상암동 JTBC의 이 310 중계석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미리 예고해드리지 못하고 계속 방송을 쉬었던 점 우리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자, 미국 대선 뉴스를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며칠간 가장 좀 놀랐던 뉴스가 원로 배우 송재호 선생의 이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국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었죠.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냥 TV를 틀면 언제나 인자한 아버지로 나오던 분이었어서 부고를 접하고 약간 찡해지더라고요. 고인의 영면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선 패배 트럼프, 이젠 이혼설까지. 다음은 특활비로 번진 추윤 전쟁입니다. 마지막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이재용 출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바이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국처럼 오랜만에 돌아온 310 중계석,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선거 불복, 공화당도 손절. 예. 자, 일단 저희가 미국 대선을 위해 준비한 소품이 있는데 혹시 그거 준비된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조연출께서 이렇게 또 친히 전달해 주셨네요. 저희가 바로 이겁니다. 예, 보시면은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이 모자를 쓸 좀 때가 있지 않을까. 예.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습니다. 영어 발음 좋으시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JTBC에서는 아마 샤이 트럼프의 비율을 상당히 높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보다 어쨌든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바이든의 강한 산맥을 넘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득표를 하고도 7천만 표를 얻고도 낙선한 역사상 유일한 미국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자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없게 됐고, 저희가 또 바이든 이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예상을 해서 또 관련 소품을 주문을 했는데 네. 아직 좀 이 배달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출판계에서도 희비 쌍곡선이 그려진다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신간 이 출간 계약을 이 판권을 가져온 곳에서는 막 지금 울상을 짓고 있고. 네.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박사들도 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아하. 어디에 배팅을 할 것인가. 근데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정치 전문 분석 기관도 희비 쌍곡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이 환경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자, 여기 백악관 앞입니다. 와, 진짜 이 송곳 하나 들어갈 지금 자리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자들이죠. YMCA 그 떼창을 하고 이게 하는 이 춤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이제 조롱하는 거죠. 네. 물러나라 하면서 저렇게. 바이든 지지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93%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이든에게 투표를 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네인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진문을 보고 있었던 셈인데 예. 어쨌든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I'm fired. You are fired. 예. I am 트럼프 대통령이 저 단어를 예. 그 TV 나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지지자들이 이제 저걸 패러디해서 You are fired. 예. 넌 끝이야. 예. 이렇게. 앞서 그 베이비 트럼프라고 해서 그 인형인데 기저귀만 차고 있네요. 정말 일단은
과격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파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이쪽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으면 싸움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주로 워싱턴 현장에서 주 지지자들만 모여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파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저렇게 축제 분위기를까지는 좋은데 여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고 가시죠. Well, it's easier to be a parent this morning. It's easier to be a dad. It's easier to tell your kids character matters. It matters. Telling the truth matters. Being a good person matters. And it's easier for a whole lot of people. It's just, I can't breathe. That wasn't just George Floyd. That was a lot of people that felt that they couldn't breathe. 자, 진짜 얼마나 그동안 맺힌 게 많았으면. 그러니까요. 이제 저분 같은 경우 지금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벤 존슨 씨라는. 예, 이 벤 존슨 씨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정립된 정치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은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이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다양한 사회고 포용성의 사회이고 화합의 사회이고 그다음에 좀 희생하더라도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위주의 강한 또 백인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예. 얼마만큼 좌절감을 느꼈는지 드디어 저분은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한순간에 해결됐다라고 생각해서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미국이 드디어 생겼다. 아마 저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죠. 지금 패배 소식을 접한 곳이 바로 저 골프장이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골프 칠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내가 이긴 건데? 약간 이런 뭐랄까 억지 연기?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포카 치다 보면 뻥카 치시는 분들 있죠. 아, 예. 좀 네, 심했나요? 아무튼 말씀하세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본인 말씀으로는 이겼다라고 지금 이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 숫자는 나는 도둑질하고 사기당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법률상으로는 아직은 개표가 정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몇 개 주가 남아있고 또 몇 개 주는 아직도 개표 시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끝난 게 아니고 본인 말씀에 의하면 그 진 개표 역시 지금 사기당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확신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주어야만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지지를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하.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모습, 그러니까 불복을 부추기는 측근들도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인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hat was it called by? Oh my goodness, all the networks. Wow. All the networks. We have to forget about the law. Judges don't count. All the networks. All the networks thought Biden was going to win by 10%. Gee, what happened? Come on, don't be ridiculous. Networks don't get to decide elections. Courts do. Let them come and tell me that. I haven't 자, found 근데 out.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해서 몇몇 측근들은 또 이제 그만합시다, 승복합시다 이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어. 지금 줄리아니 전 시장 같은 게 뉴욕주 시장이죠. 전 시장 같은 분들은 끝까지 해보자. 법정에 가서 다투면 우리가 승산이 있고 이길 것이다. 네. 이러면서 공화당원들한테 좀 제대로 좀 트럼프 대통령 좀 도와라. 싸워라.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딸, 사위, 그다음에 부인 어허. 이런 분들은 상황 파악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좀 세웁시다. 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공화당 내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 바이든 후보가 이긴 거 아니냐 축하한다. 같은 공화당 계열 전직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대체로 이제는 승복하자라는 분위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멜라니아 여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가자마자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 네. 이거 무슨 소린가요?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지금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대선 이후 전후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 여러 가지 성 스캔들 추문들이 많이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못하죠. 멜라니아에서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진짜. 네. 예. 거기다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퍼스트 레이디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하고도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중 여인들의 암투, 아하. 멜라니아 대 이방카, 예. 뭐 이제 그런 뭐 미국 백악관 궁중 비사 뭐 이런 얘기. 새엄마와 딸 네. 사이에. 네. 그래서 어쨌든 멜라니아 여사 이게 벼르고 별러서 예. 대통령직 끝나기만 해봐라. 난 너랑 이혼할 거다. 세상에. 내 아들한테 이게 재산 막내. 적당하게 분배하고 너는 끝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예, 뭐 일단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가 됐든 부부 사이가 예전부터 진짜 막 다정하고 네. 너무 진짜 금실이 좋은 뭐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거는 맞잖아요. 좀.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 영부인 되신 분하고 질 바이든 여사. 교수님하고 뭐 껴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정 표현도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서 있었지 대면 했다. 대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부추기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는 분인데 누구죠? 민경욱 전 의원이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민경욱 동맹이 결성되는 것이 아니냐. 진짜요? 네, 이제 민경욱 의원 말씀에 따르면 네.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은 정치 지도자들의 동맹으로서 네. 민경욱 트럼프 동맹이 결성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두 동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접점에서 교집합에서 민트 혁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트럼프 혁명. 예. 민트 혁명. 미국 대통령 선거 와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시 위대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도 지금 점치고 있는데, 자, 애리조나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역전극이 있었죠. 말 한번 들어보시죠. Count the legal votes. Count the legal votes. Count the legal votes. Count the legal votes. What brings you out here in front of the election center? Vote for Trump, see what's going on, express my constitutional rights to bear arms before they might be infringed upon. This election doesn't go my way. I just gotta get some video clip. 어우, 무섭네요. 총 들고 있는 거 봐요. 네, 저 자동화기인데요, 보니까. 그냥 권총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대선 며칠 전부터 예. 총이 많이 팔렸다. 또 실탄도 많이 팔렸다. 그리고 가게 상점 앞에는 약탈을 막기 위해서 방어막을 설치했다. 팝판 같은 거 갖다 붙이고. 예.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게 세계 제1의 지도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미국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지금 가져보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든 후보도 저런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당선 연설에서도 그렇죠. 통합. 나도 2번이나 낙선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달라. 서로에게 한번 기회를 한 번씩 줘보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청하고 화합해보자. 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저 트럼프 지지자들의 마음을 저는 지금 제일 멋있었던 말이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보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예, 대통령 당선인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 그러면 지금은 당선인이죠. 좀 뭐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당선인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미 인터넷에 당선인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고 아하. 지금부터 지금 가령 미국의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당선인으로서 행보를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하지 않을 테니까
승복해달라, 승복해달라 이제 직접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ho voted for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the disappointment tonight. I've lost a couple times myself. But now, let's give each other a chance. It's time to put away the harsh rhetoric, lower the temperature, see each other again, listen to each other again. And to make progress,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our enemies. They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Americans. They're Americans. 자, 지금 제일 걱정인 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일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나 진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이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세에 지금 상원의원이 돼서 상원의원 6선을 역임했고 부통령만 해도 지금 8년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7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 많은 상황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로 노예하게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금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이나 또 미국 지지자들 또 공화당의 핵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 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이든 당선인의 저 행보가 차츰 미국의 뜨거운 감정들 저 열기를 좀 식혀가면서 차분한 분위기로 좀 전환시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까지 네. 백악관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은 백악관 경호팀이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잡아 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경호실 직원도 그렇고 그 군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특정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프레지던시에 이게 충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기고 억지를 부린다면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도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하원 의원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금 이 돌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결국 공화당의 다음 선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들도 뭔가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손절할 것이다.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추미애 윤석열 이번엔 특활비 충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국회 특활비 현장 검증 주머니 돈 대 정치 보복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특수활동비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난 5일 문제의 발언이 나온 그날로 함께 가시죠.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자, 윤 총장이 검찰의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 이 검찰 특활비라는 게 말이죠.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랑 비슷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지출을 공직자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수사 담당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잠복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마약 수사라든지 일정한 수사에 있어서는 정보원들에게 정보 수집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밀리에 쓰이는 돈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특활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검찰 전체 대략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특활비가 매년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추 장관은 이 특활비를 윤석열 총장이 임의로 집행해서 내려보냈는데 자기하고 불편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이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대검 설명은 어떻습니까? 글쎄 대검찰청 얘기로는 청의 검사라든지 이런 인원들 수
그다음에 전년도 수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분배를 하고 있고 또 대검찰청의 각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반부패 수사부장 또 무슨 형사부장 이분들도 다 검사장들이거든요. 각각 기능별로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전국에 있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검사장들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대검에 있는 각 부장인 검사장들에게도 또 특활비를 일정 정도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있는 사무국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이 특활비를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고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둘 중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자, 이 특활비가 집행되는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 예. 검사장이 또 거기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 예. 수사 활동 지원비 또 가령 이제 부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얼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기재부에서 받으면 네. 그걸 법무부가 받아서 예, 예. 그다음에 대검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예, 예. 법무부에서 아마 그대로 떼어서 쓰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또 쓰는군요. 예, 근데 사실은 법무부도 저게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겠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라든지 또 아하. 비자가 끝났으면 외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공장을 이탈해 가지고 숨어서 불법 취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잡으려고 하면 거기서 또 활동비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러겠죠. 또 교도소 같은 경우도 또 일정 정도 정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게 전용해서 쓰는데 어쨌든 법무부 자체로 한 8, 9억 정도가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가 지금 대검으로 간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 이거를 정치권까지도 지금 이게 옮겨 붙었습니다. 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입니다.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특활비 청와대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조금만 더 뭐 정리하자면 추 장관의 특활비 조사 지시 이게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그게 어떤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특활비 자체가 검찰로 지급되는 특활비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8, 9억 정도를 법무부에서 되돌려 받아서 아하.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떼고 주는 거죠. 예, 예. 그거를 검찰 몫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쓰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받아 썼던 것처럼 일종의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취지인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은 조사해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예, 예. 제 추정컨대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마 출입국 관리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동행정이라든지 이런저런 기관으로 또 나누어져서 갈 겁니다. 변호사님,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추 장관이 이 검찰의 특활비 카드를 꺼내든 네. 이 타이밍 말이죠. 예. 예,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활비가 최근에 지금 예산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이 기관장들이라든지 기관의 특활비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매년 있어 왔고 특히 대검찰청 특활비는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얘기를 어떤 의원인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법무부 장관하고 대단히 불편한 관계다 보니까 네네. 저게 아마 논쟁의 시발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검찰청에서 저 특활비를 함부로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관께서 이제 대검찰청이 기준 없이 그냥 특활비 쓰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한번 가서 보자 이러면서 논쟁의 중심으로 간 것 그 같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법사위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후 2시부터. 예. 일단 뭐 아직 뭐 속보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이 직접 가서 검증을 한다 치면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아마 저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항상 되다 보니까 대검 사무국 안에 이 70몇 억 받은 특활비를 지금 의원들이 지금 직접 보러 왔네요. 예.
가령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어디 매도를 어떻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분배 일지를 아마 충분히 기재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검의 각 이 부장들인 검사장들에게 매도를 며칠 날 얼마를 줬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받은 일선 검찰청에서도 아마 누구 검사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며칠 날 얼마를 교부했다 이런 내용을 아마 기재해 두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 부분이 무슨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썼다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현장 가보죠. 다시 법정으로 헤드라인 보시죠. 10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입니다. 앞서 미국 대선 얘기를 하느라고 워낙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그대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예, 여기 지금 서울 고법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게 지금 1시간 전 상황인데 말이죠. 네. 오늘 재판에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그리고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갔었죠. 근데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뇌물,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부분이 최서원 씨한테 제공됐던 말. 예. 그 항소심은 말을 사용한 부분만 뇌물 아니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아니다. 말을 준 것 전체가 뇌물이다.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지금 다시 열리는 거고요. 항소심 재판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됐는데 한 10개월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게 항소심 이제 파기환송된 이후에 항소심 재판이 열려서 항소심 재판부가 당신네 삼성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합법적인 경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삼성에서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더니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 당신네는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끝까지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봐주려고 이 항소심 이 준법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안 든다 재판부가. 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이의제기 사건이 대법원까지 다시 갔다 오면서 10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이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 아마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준비 기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본 재판 기일이 아니어서 변호사들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본 재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현장에 가 있는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앞서 보신 대로 별다른 언급 없이 바로 법정으로 저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 사건 자체보다도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승계와 관련해서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분식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1심 재판이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파기환송심보다는 오히려 그 건이 더 그렇습니다. 크게 신경이 쓰일 것이다. 이게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긴 하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인정이 된다면 실은 그 사건은 형량이 대단하게 높은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경영권 문제와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고 회사의 가치 평가와 문제와도 관련이 됐고 또 업무상 대인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건희 전 회장 부친상을 치르느라고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불출석했었는데 4대 그룹 총수들이 또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벌써 이제 3세들까지 오니까 과거 선대 이제 1대, 2대까지만 해도 많이 싸우는 분위기였는데 3세들은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SK라든지 또 한화 뭐 이게에서 가령 배터리 문제 이게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자.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4대 그룹 총수들 간의 지금 이 경영 기조라고 할 수 있고.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약간 나이가 많아서 좌장 역할을 하나 봐요. 예. 앞으로 아마 경영자 총협회 회장을 맡을 가능성도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영계가 저렇게 화합하고 좋은 방향을 솔직 담백하게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에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인데, 자, 조현병 지금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지난 6일에 있었던 판결이라는데 좀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그러니까 이제 딸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이 보호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 이 엄마 같은 경우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이나 지금 딸을 돌봤는데 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딸이 자는 틈을 타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상당히 좀 안 쓰는 표현이지만 과거에는 뭐 한때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병인데, 글쎄요, 23년 동안 간병을 했다. 이게 참 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낮은데 그 범행에 이른 엄마의 어떤 마음의 고통, 또 평생 동안 또 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이렇게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